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25년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앞으로 2주택자 분들도 전세보증금 받으시면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죠? 3주택자 이상부터만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했죠. 그런데 26년부터는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다만 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주택자인데 저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공시가격이 약 25억 원인 반포 아파트에 15억 원의 전세를 줬습니다. 이 경우 25년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나 26년부터는 저는 이제 고가 2주택자 플러스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세를 하면 좋을까요? 소득세율이 높은 분이라면 전세를 12억 원으로 세팅하고 월세를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최대한 세팅을 해서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되겠죠.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을 1년 또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죠. 현 상황에서 사실 중과세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주택은 일반 과세와 비과세만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입니다. 불과 5, 6년 전에 굉장히 빡센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집, 거주주택 갈아타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2년 이상 거주하던 집을 팔 때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부동산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비과세 부분 혜택이 너무 과하다. 앞으로는 생애 한 번만 해주겠다라고 개정을 했고 벌써 그렇게 개정이 된 지 시간이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도모 차원에서 25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해진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생애 한 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고객분 중에서도 생애 최초 비과세는 이미 적용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24년 말에 거주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일반 과세로 처분 예정이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이 시행령 개정사항이 나오자마자 내용을 제가 보내드렸고 급하게 이제 잔금일 조정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개정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주택 요건인데요. 거주주택은 말 그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 중 합계해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조정 대상 유무랑 무관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이니까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거주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요건인데요. 세무서,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사항으로 25년부터 6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됐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 증액 제한 요건 그리고 임대기간 준수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실 거의 위반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잘 지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많이 깨지는 이유가 이 요건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요건인데요.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임대주택 요건을 잘 지키면서 여러 채를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 거주주택을 처분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주택 중에 한 채가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살짝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처분을 했다면 거주주택에 대한 추징세금이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곳에서 이제 함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요건 이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계속 갈아타게 하면서 비과세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거주주택 한 채, 장기 임대주택 두 채가 있을 때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장기 임대주택 두 채 중에서 한 채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입주를 하러 B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보유한 주택이 거주주택으로 방금 전환한 B주택 한 채와 기존 임대주택 C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주주택에서 제가
2년 거주를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가 비과세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비과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전부를 다 비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은 우리가 A주택,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주택자일 때 비과세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주주택, A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은 이 중복해서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세액 계산이 조금 까다롭고 실수할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다 비과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알고만 계셔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사고는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5년 개정사항 중에 주요 내용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